도서출판 열린포구에서 출간한 실전 적천수를 홍보하는 영상을 먼저 보내드립니다. 내 사주 내가 본다. 실전 적천수 A4형 크기로 484페이지고 전 페이지가 칼라판입니다. 실전적 순수는 고리타분한 옛날 명리서 적천수가 아닙니다. 사주의 기초만 아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실전적 천수 한 권으로 유튜브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주 동영상의 수준을 확인하시고 평가까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계시는 분이라면 아마존에서 SILJEON을 엔터하시고 실전적 천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도서출판 열린포구.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실전적 천수 555회 시간입니다. 드디어 정축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천간인 정의 의미를 알아보고 정화와 다른 천간과의 관계도 알아보겠습니다. 정화는 인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등촉화입니다. 등불, 촛불, 원자력의 불, 용광로의 불, 사람이 취사를 할 때 쓰는 불 같은 모든 불이 정화입니다. 원자력 같은 불은, 원자력 발전소의 불 같은 경우는 한번 연료를 충전하면 몇십 년 정도 그대로 타고 가는 오래 작동이 되는 불이긴 하지만 인간이 만든 불이니 정화임이 분명합니다. 정화는 어쨌든 사람의 어떤 조작에 의해서 빛이나 열을 발산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체로 스스로 발광하거나 발열하지는 못한다 라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정화는 음화입니다. 그러나 화 자체는 본래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양 중에서도 정화는 음화로 구분되는데 포근함, 아늑함, 따뜻함, 온기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화지만 포근함, 아늑함, 따뜻함, 온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기가 없는 달은 정화로 분류할 수도 없고 화가 아니란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의 손에 의해서 생기는 정화는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화인 사람 대단히 밝고 따뜻합니다. 예의도 바릅니다. 그리고 현실적이고 긍정적입니다. 정화의 이미지는 여성이 기도할 때의 모습, 희생봉사의 모습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정화는 모성애를 말합니다. 정화는 병화보다는 가정에서의 생활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가정적이고 따뜻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조금 스케일이 적은 경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월에 태어난 월지가 잉월인 정화라면 안정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목생화해서 목이 화를 생해주고 일간인 정화를 생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화는 화입니다. 토와 금을 향해서 가려는 마음이 스스로 타고 또 장작을 태워서 토와 금으로 가려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화의 모습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는 별빛, 밝은 불빛. 물론 별 중에는 빛이 나지도 않고 따뜻함이 없는
별들도 있습니다만 물론 그런 것은 제외합니다. 그러나 통칭 정화는 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화는 밝은 것 같은데 알 수 없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정화입니다. 정화는 버드나무로 표상을 정하기도 하고 또 물가에 있는 버드나무 모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병화는 주작이란 것은 상상의 동물이지만 남쪽을 향하고 있는 모습, 남쪽에 있는 모습. 그래서 화가 강해서 표현을 많이 하려고 하는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말을 잘한다고 합니다. 정화는 동물로 보면 족제비를 정화라고 합니다. 삼명통해에서는 유 혹은 유수로 정화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족제비는 한번 사이가 틀어지면 나빠지면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경향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정화인 사람과는 가능하면 싸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정화는 대단히 동양적인 미인이 많습니다. 신금은 서양적인 미인이 많고 정화는 동양적인 미인이 많다. 키포인트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화는 따뜻하고 아름답고 예의 바른 사람이긴 하지만 음화라서 병화보다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대단히 많이 받습니다. 주변 환경이나 가정의 환경이 나빠지면 무례해지고 감정 변화가 심해집니다. 그러나 정화는 병화보다는 폭력적이고 크지는 않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화는 상황이 나빠지면 소란해지고 요란해집니다. 때와 장소를 분간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을 표출하기도 하고 신경질을 내기도 합니다. 조급증을 부리기도 합니다. 정화가 부정적이 되거나 주위에 정화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나빠지면 혹은 정화 주변의 화가 강해지면 가정보다는 사회활동 바깥쪽으로 신경을 쓰고 먹고 사는 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배우자와 가정 내에서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정화와 타청 간의 관계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정화와 타청간과 관계된 청간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꼭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실전적 천수 내용을 쭉 일주를 중심으로서 쭉 공부를 좌우로 이렇게 살을 붙여가면서 하면 조회수가 어떨 때는 적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청간론을 가지고 예를 들면 정화 옆에 갑이 있는 정갑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때는 조회수가 2배 내지 3배 늘어나는 경향도 있습니다. 오늘은 정화와 관련되어서 갑, 정과갑, 정과을을 시작으로 해서 정과개까지 청간론 10개에 관해서 주마간산격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청간론은 사주를 보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지 청간론을 의지해서 사주를 보시겠다고 하거나 사주 팔자를 감명하려고 하면 곤란합니다.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큰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서 조금 중지가 됐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공부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수단으로 천간론을 활용하는 것이지 천간론을 가지고 모든 사주를 감명하려고 하면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천간론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간 정화 옆에 간목이 있는 경우는 유신유화라고 합니다. 장작, 풀섭 옆에 성냥불이 붙은 모습입니다. 사물에 대한 이해가 빠르고 두뇌가 명석하고 활동을 잘 할 수 있다고 보통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간목이 너무 장작이 강해서 재난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정화 옆에 간목이 있는데 만약에 임수가 있으면 불리한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지에는 해수 같은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화 옆에 을목이 있는 경우는 건시열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른 나무가 화염에 휩싸인 모습으로 정화 옆에 을목이 있는 것은 별로 바람직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때는 기토나 진토, 술토, 축토, 미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임수, 개수, 해수, 자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정화 옆에 병화가 있는 경우, 쉽게 말하면 천간에 정화 옆에 병화, 화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항하분열이라고 합니다. 이 땅의 항아가 불사의 약을 훔쳐가 달로 도망가 버리는 모습이라고 하기도 하고, 역경에서 분투해서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정화와 병화가 있을 때는 수가 적당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수가 너무 많을 때는 특히 여성의 경우는 조울증 같은 것이 생길 수 있고 감정 기복이 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화와 병화가 수와 직접 부딪히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수가 직접 와서 정화를 부딪히면 물이 불을 꺼버리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화 옆에 정화가 있는 것을 정정이라고 하는데, 양화위염이라고 하기도 하고 소화개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정화가 정화를 도와서 크게 성공할 수 있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은 정화 옆에 둘이 있어도 촛불이 하나 더 있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정화 옆에 무토가 있는 경우는 유화유로로 대단히 좋게 봅니다. 광야유화라고 하기도 합니다. 화로 안에 불이 있어서 일 처리가 잘 되고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화 옆에 기토가 있는 경우, 이것을 구진이라고 합니다. 별이 땅에 떨어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기토는 섭토입니다. 섭토에 별이 떨어지니 쉽게 말하면 꺼져버린다는 의미도 되고, 섭토에 불이 있으니 불이 피지 못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나 사주 내에 또 다른 화가 발달이 되어 있으면 의식주도 좋고 재물운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정화와 관련된 타천간과의 관계를 보는 천간론에서는 주마간산격으로 보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무당분들이 이 청간노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손님과 상담을 하는 모양인데 청간론을 가지고 명리를 논하거나 사주를 감명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청간론만을 가지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정옆에 경금이 있을 경우는 화련진금, 화련광석이라고 합니다. 물론 정옆에 경이 있고 그 옆에 정옆에 왼쪽에 목이 하나 정도 있다면 훌륭한 사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부자도 될 수도 있고 인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옆에 신금이 있는 경우를 소회주옥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나쁘게 봅니다. 불로 진주를 태워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원국에 임수 혹은 개수가 만약 하나 있다면 물로 보석을 씻어내고 빛나니 연예계 예술 문학계에서 투각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정화 옆에 신금이 있고 임수 혹은 개수가 있으면 정화를 적정하게 컨트롤할 수도 있고 신금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화 옆에 임수가 있는 경우는 성기덕사라고 합니다. 호수 위에 달빛이나 별빛이 희미하게 보이는 모습, 달이나 별이 외롭게 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병이라든지 혹은 정이라는 달이나 별이 하나 더 있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합니다. 임수, 자수, 개수, 해수가 있으면 어떤 일을 강하게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정화 옆에 임수가 있는 것은 정임 한목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전에서도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임은 한목이 될 수 있는 다정다감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지 무조건 합이니까 좋아라고 이야기하면 사기치는 것과 같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화 옆에 개수가 있는 것을 주작투강, 남방의 큰 새인 주작이 강에다 뛰어들어 스스로 자기를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합니다. 정계충은 정계는 정계충이기도 하고 별로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특히 개수가 정화의 화를 가려버리니 구름에 의해서 별빛이 가려지는 모습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주에 화와 수가 바란스가 맞게 하나 더 있다면 재물운과 인덕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이 정화와 개수 사이에는 중간에 목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정계는 좋은 경우도 있고 나쁜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실전적 천수를 10분 단위로 하다 보니까 너무 늘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요사이는 15분에서 20분 단위로 영상을 제작해 보기도 하고 보고 있습니다. 약간 변동을 시켜보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전적 천수를 사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꼭 영상을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